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토스의 광고 상품과 광고 세팅 가이드입니다. 먼저 토스에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스에즈는 토스앱 내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정교한 퍼스트파티 데이터 기반 타겟팅과 다양한 광고 포맷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토스에즈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최적화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토스에즈엔 어떤 광고 상품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광고 상품 종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에즈는 총 11가지의 광고 상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썸네일 배너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상품이고, 두 번째로는 리스트 배너입니다. 혜택 탭을 포함한 여러 지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먼트 배너입니다. 화제성 높은 서비스에 주목도 높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으며, 네 번째는 풀페이지 배너입니다. 페이지 전체를 활용하여 이미지와 상품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니 알림입니다. 결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타겟팅으로 맞춤형 푸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행운 퀴즈입니다. 퀴즈 참여형 노출로 브랜드 각인 및 트래픽을 집중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아마 이 6가지의 광고 상품들을 주로 이용하실 텐데요. 이 외에도 5가지의 광고 상품들이 더 존재합니다. 7번째로는 라이브 쇼핑입니다.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 확보로 매출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8번째는 쇼폼입니다. 60분 타임딜로 단시간 트래픽 유도 및 높은 로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미션인데요. 참여 보상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높이며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번째로는 버튼 누르기라는 광고 상품인데요. 높은 참여율로 무료 체험 신청, 구독, 구매 등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근두근 1등 찍기라는 광고 상품인데요. 혜택 탭에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트래픽을 통해 신규 유저를 확보하고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토스에즈 가입 후 광고 계정에 들어가면 왼쪽 탭에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광고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 광고 계정이라는 화면이 뜨실 텐데요. 이 비즈니스 그룹에서 생성한 광고 계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광고 상품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 상품의 종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후에 여기서 캠페인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왼쪽 탭에 캠페인 생성이라고 나와 있고, 이 밑에 캠페인명과 세트명, 그 다음에 소재명이 자동으로 뜨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따로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뜨는 건데, 보통은 배너 상품을 선택한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캠페인 설정이라는 화면이 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재 고객 모으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라서 잠재 고객 모으기로 지금 선택을 해봤는데요. 그 밑에 이런 캠페인명과 총 예산, 집행 기간, 그 다음에 소진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캠페인명은 저는 보통 생성 일자와 캠페인 목표, 그 다음에 배너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따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기 편하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가장 맨 처음에 생성일자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캠페인명을 지정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집행기간 동안에 총 예산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메타와 다른 점이긴 한데, 메타도 캠페인 총 예산을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일 예산을 설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의 총 예산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 기간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정한 9월 4일부터 9월 30일이라는 집행 기간 동안 300만 원이라는 총 예산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진 방식에 일반 소진과 빠른 소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소진을 하실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광고 세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광고 유형 중에 잠재 고객 모으기 목표를 사용할 수 있는 광고 유형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리스트 배너, 썸네일 배너, 모먼트 배너, 풀페이지 배너 이렇게 있는데 저는 보통 잠재 고객 모으기에서 목표를 활용할 때 리스트 배너와 모먼트 배너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 배너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세트명도 동일하게 날짜와 원하는 세트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례산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토스는 최소 집행 금액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당 5만 원은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일례산을 꼭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임의로 5만 원이라고 지정을 하였으나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알아서 분배를 해주셔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입찰 CPC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입찰 CPA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저는 자동 입찰 TCPA를 활용하는 편인데 직접 입찰 방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동 입찰은 제가 설정한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진행하시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노출 기간은 캠페인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는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노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대를 지정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토스의 장점은 네이버처럼 노출 시간을 설정해서 캠페인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박스를 클릭해서 노출할 시간대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대만 이렇게 검정색 박스로 채워서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두신 타겟이 있다면 타겟 조합 가져오기를 선택하셔서 그 타겟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새 타겟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타겟명도 그냥 설정한 타겟 알아보기 쉽게 지정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2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모든 성별을 다 노출을 시킨다면 뭐 2060, 모든 성별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타겟을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성별과 디바이스, 그 다음에 통신사, 연령, 지역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맞춤 타겟은 업종과 관심사, 그 다음에 소비 수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종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행과 숙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어떤 소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여행, 숙박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여행만 카테고리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숙박은 체크 표시를 뺀 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업종 카테고리에서 기간과 금액, 그 다음에 횟수, 결제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기간 상관없이 7일 내에, 14일 이내에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간을 선택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횟수와 그 다음에 결제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까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속성 정보를 추가하시게 되면 여기도 아까 업종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노출시키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속성 정보. 저희가 아까 선택한 관심 속성 정보 카테고리에서 이 위에 관심 속성 정보 4개에 관심 있는 유저를 타겟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유저를 타겟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수준도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 상품이 좀 고관여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은 뭐 소비 수준을 뭐 상위 몇 %로 걸어서 타겟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무방하시면 그냥 따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조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광고 반응 가져오기, 전원 추적 가져오기, 고객 목록 가져오기
활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이전에 광고를 집행해보셨던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타겟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생성을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선택한 모든 세부 타겟들이 하나의 맞춤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재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재는 똑같이 저는 동일하게 날짜와 배너 이름, 그 다음에 소재명으로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업종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안내 문구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여기 안내 문구를 6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브랜드 로고로 광고 노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이미지를 넣어서 광고 노출을 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로고의 경우는 로고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문구와 보조 문구, 브랜드명을 적어주어야 하는데요. 주요 문구는 18자 이내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보조 문구도 동일하게 18자 이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될 브랜드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잠재 고객 모으기에 리스트 배너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보 입력 양식을 이제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광고를 클릭하면 정보 입력 양식을 띄워줘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불러오기와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식 이름, 관리할 때 보기 편한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식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과 소개 화면 추가하기, 질문지, 그 다음에 정보 검토 화면, 동의문, 완료 화면 이렇게 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입력 양식은 메타에서는 인스턴트 양식,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리드 양식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객들에게 보여줄 이름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AMPM 윤지연 마케터 문이라고 제목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14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딱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 혜택과 일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이제 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명시할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 유형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필 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 이미지는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정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시키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이거를 사용을 눌러주시고 이 규격에 맞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 한 줄과 두 줄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 두 줄은 이벤트 부가 설명과 혜택 내용 이렇게 총 두 줄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간략하게 한 줄로만 노출을 시켜주시겠다라고 하시면 한 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저는 3가지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만큼 혜택을 적어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과 부가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혜택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해서 이 안에서 제가 리스트 안에 적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처음 세팅해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랜딩 페이지 안에 이 리스트 내용이 혜택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소재는 무조건 반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 내용은 꼭 이제 랜딩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로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작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개 화면 구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설정했던 공개 제목이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혜택 유형 여기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준 리스트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 내용은 이 내용들이 랜딩 페이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검수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 화면 입력을 완료했으면 질문지를 추가할 차례인데요. 이 질문지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필수값 여부, 그 다음에 복수 선택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고 질문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검토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수집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 번호로 할 것인지 이메일로 수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사용자 정보는 선택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세 가지를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사용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자의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제출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온 것인데요. 저는 아까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토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메타는 직접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지만 토스는 아무래도 금융 어플이다 보니 이런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런 허수 DB가 적다는 점이 토스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명과 이용 및 보유 기간을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 화면에서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료하기, 그냥 혜택 홈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 URL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심사받을 사이트를 참고 URL에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문구를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실 것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양식 유형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문의 제출을 완료하였을 때 이렇게 1시간 내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화면이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정한 광고 화면이 예시로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과 광고 세트, 그 다음에 소재까지 모두 설정을 완료해 주셨으면 전체 심사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스 측에서 이제 이 심사 신청을 바탕으로 내용들을 이제 검수를 해주시고 만약에 반려가 났으면 그 소재에 들어가셔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반려 사유를 확인을 하셔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심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스 세팅할 때 중요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 포인트는 광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과 타겟팅 설계입니다. 왜 광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해야 하냐면 목적에 따라 세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일 브랜드 인지도를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신다면 인터랙션 요소로 참여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리드 수집이 목적이시라면 잠재 고객 모으기라는 목표를 선택하셔서 리스트 배너, 썸네일 배너, 그 다음에 모먼트 풀페이지 배너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전환을 좀 목표로 활용을 하고 싶으시면 행운 퀴즈와 두근두근 1등 짓기 광고 상품을 먼저 활용을 해주신 후에 배너 광고로 전환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 설계는 아무래도 토스는 금융 어플이다 보니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까 토스 에즈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타겟팅을 설계할 때 금융, 배달, 패션, 뷰티, 그 다음에 모빌리티 등 실생활 소비 이력을 기반으로 광고 타겟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그 타겟들에게 노출을 시킬지를 좀 전략을 잘 짜주시는 게 토스 광고 집행 후 성과까지 이어지는 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는 설정한 타겟 외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타겟팅 설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스 에즈 광고 상품과 그 다음에 광고 세팅법,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내용을 듣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여기에 있는 제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윤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